안녕하세요. 6월 10일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이 이제 클라이맥스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연방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37건 혐의로 형사 기소하면서입니다. 대통령은 내일 13일 마이애미 연방 법정에 출두하는데요. 대통령이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공화당 경선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냐, 유죄냐 무죄냐, 혹시 유죄가 되면 감옥 가고 감옥 가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등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 사법 방해를 공모한 혐의 1건, 문서나 기록 소지 혐의 1건, 문서나 기록을 부정하게 은폐한 혐의 1건, 연방 수사 도중 문서를 은폐한 혐의 1건, 은폐 계획을 꾸민 혐의 1건, 그리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 1건 등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입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고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대통령이 이런 기밀 문건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는데요. 이런 혐의들은 한때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인간들의 증언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국의 군과 정보원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 안 돼 블러핑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혐의 자체는 엄중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소에서 트럼프 대통령 외에 월튼 노타라는 인물이 거론됐습니다. 월튼 노타라는 인물이 이번 사건의 피고로 등장했는데요. 노타는 최근까지 대통령을 모시던 개인 비서 가운데 한 명으로 최근 이직한 인물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 측은 노타를 트럼프의 공모자라고 적시하고 있는데요. 공소장 본문에 정리되어 있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기밀 문건을 숨기거나 파괴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번에 같이 기소된 보좌관 월튼 노타에게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자료들은 플로리다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공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문서를 포장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라라고 근처의 장소에 여러 가지 상자를 보관했습니다. 공소장에 있는 사진을 보면 기밀 문건 상자가 볼룸, 화장실, 개인 침실, 사무공간, 창고 등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진들이 조작된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연방 검사들은 그 사진들을 제출했었습니다. 또한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퇴임 후인 2021년 이후 이 문서를 기밀 취급 인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2021년 말 국립문서보관서는 트럼프 팀과 이 문서 반환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죠. 2022년 1월 17일 트럼프 팀은 문서 197건 15상자분을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문서보관서 측은 15개 상자로 만족을 못하고 2달 후인 2022년 3월에 FBI가 기밀문건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트럼프 측은 그 후 일부 문서를 더 제출했지만 검찰은 FBI와 대배심 조사를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변론했다, 피고인 월튼 노타를 시켜서 상자를 숨겼다 등을 제출하며 지난해 마라라고 자택을 급습했던 겁니다. 마라라고 트럼프 집무실에서 27건의 문서가 발견됐었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법률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런 문건들을 국가기밀 문건으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된 게 검찰 측의 기소가 가능했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대통령이 유죄를 받는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말한 형사상 37건의 혐의에 대한 모든 최대 징역 기간을 더하면 놀랍게도 무려 최대 징역 40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방법원 선고 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0년 선고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러나 최대 형량이 그렇다는 말이 됩니다.
공모자로 적시된 월트 노타는 혐의 6가지가 중죄 혐의가 적용됐고 그도 징역을 받는다면 최대 형량은 90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해당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자신은 결백하며 정치적 박해의 다음 단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Our country is going to hell and they come after Donald Trump weaponizing the Justice Department, weaponizing the FBI. We can't let this continue to go on because it's ripping our country to shreds. We have such big problems, and this shouldn't be one of them. It's a hoax. The whole thing is a hoax, just like Russia, just like the fake dossier was a hoax. You saw the Durham report. You saw the Mueller report. It was all a big hoax. You had 2 impeachments, and they lost, and we won. And we had tremendous support. But that was a hoax and a scam. And now they're doing it again. It's just a continuation, 7 years, even after I'm out. But it's called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destroy a reputation so they can win an election. That's just as bad as doing any of the other things that have been done over the last number of years, and especially during the 2020 election. So I just want to tell you, I'm an innocent man. I did nothing wrong. And we will fight this out just like we've been fighting for 7 years. It would be wonderful if we could devote our full time to making America great again. And that's exactly what we did. But now, again, our country is in decline. We're a failing nation. And this is what they do. I'm an innocent man. We will prove that again. 7 years of proving it. And here we go again. Very unfair. But that's the way it is. I just want to thank everybody. 또한 대통령 지난 10일 연설에서 조 바이든이 정적을 감옥에 가두려고 있다. 기소는 웃기는 농담이고 미국에도 끔찍한 일이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 사태를 사실상 최후의 싸움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2024년 대선을 완주하고 대통령이 돼서 바이든 정권하에 무너져 내린 미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또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서 나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장한 각오를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화당 경선에서 독주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이것은 바로 선거 방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처럼 거대한 규모로 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조 바이든이 하고 있는 짓은 힐러리보다 더 악랄하다. 언론은 무엇하고 있나? 바이든 일가에 대한 500만 불 의혹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이 있는가? 그들 모두가 공모하고 조율해 미국민들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덧붙여 나는 블루스테이트 상공을 지날 때마다 소환장을 받는다.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해 미국을 파괴하거나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파괴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청중들은 격렬히 공감하고 환호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나도 좀 즐기고 있다 라면서 여론조사는 급등했고 소액 기부도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해도 공화당 경선과 대통령 선거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제 1년 반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대선까지 대통령의 유죄와 형량, 만약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 절차 기타 등등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옥중 출마는 미국 선거법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거 관계자, 법률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당선해 대선 후보로 대선을 치르고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후 이번 기소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스스로 사면의 감옥행을 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90%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만약 유죄가 된다면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좌파들이나 바이든 정부는 그래서 최대한 이번 재판을 속전속결로 이뤄내려고 하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바보는 아니죠. 최대한 재판 절차, 물증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재판을 미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뭉치고 있습니다. 경선에 뛰어든 거의 모든 경선 주자들, 반역자 펜스 전 부통령까지도 이번 기소 사태를 정치 탄압, 정치적 살인 시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기소 사태는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번 형사 기소 사태가 대통령의 입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와 7월 7일에서 10일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 가운데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좌파 성향 CBS의 여론조사니만큼 왜곡된 점도 있을 텐데 61%면 매우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23%, 팀 스콧 상원의원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각 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3%를 기록하는 등 디산티스 주지사 외에는 모두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로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화당 지지자 7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고요. CBS 방송은 현재 지지율과 지지 고려 의사를 합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산티스 주지사나 다른 후보에 비해서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대 다수인 8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요. 이번 기소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만 나쁘게 바뀌었다고 답했고요. 6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14%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유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응답자 76%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고 밝혔으며 기밀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위험을 꼽은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CBS 방송이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성인 2,4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그중 1,798명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발표된 후에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이슈24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